레디트의 카지노 직원 여러분, 누군가가 손실을 처리하는 것을 본 것 중 최악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나는 몇 년 동안 카지노의 보안 직원이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슬픈 이야기는 이 나이든 신사였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위해 그를 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탐은 매일 카지노에 자주 방문하여 $200에서 $300까지 지출했습니다. 나는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 좋았던 평범하고 진심으로 친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탐이 들어왔는데 그가 화가 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별로 개의치 않는데 그 사람을 몇 년 동안 거의 매일 본 후에야 그 사람이 그날 정말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몇 시간이 지났고 나는 그를 추적하여 오늘은 어때요? 큰 승리를 거두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잡담이에요. 그는 흐느끼기 시작하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의 아내는 심장돌연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것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그가 기계를 사용하는 동안 그를 위로하려고 노력했고, 그가 기계 회전당 $200에서 $300라는 매우 큰 금액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많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 순간 그의 삶의 사랑을 잃은 후에 그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에게 대처 방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몇 시간 후, 나는 그가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는 그를 붙잡고 곧 뵙겠습니다 라며 그의 안녕을 기원한다. 그는 웃으며 대화와 애도에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다. 그는 우리 호텔의 방을 예약하고 그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얼마 후 나는 그의 가족의 친구였던 다른 직원들을 통해 그가 그날 저녁 모든 돈을 기계에서 높은 한도를 돌리는 데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가 목숨을 끊기 전에 약간의 즐거움을 원했기 때문에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초대하지 않았거나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직도 나를 화나게 합니다. 아, 이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은 불가능하며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누군가의 머리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그것은 전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은 끔찍할 뿐입니다. 이야기, 웨이트리스. 나는 10년 동안 카지노 시설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화장실에 목을 메어 자살한 아시아 여성이었다. 그녀는 기억에서 20K 정도를 잃었고 하이롤러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3에서 4일 뒤 그녀의 차는 지하주차장에서 견인될 예정이었다. 슬프게도 그녀는 복슬복슬한 개 2마리를 그곳에 남겨두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불쌍한 것들은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 시설에서는 몇 시간마다 차량을 점검하는 주차 순찰관을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있는 개와 아이들을 너무 자주 발견했습니다. 비참한 좀비를 보는 게 지겨워서 6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나는 카지노에서 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울하고 도박을 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너무 우울해질 것 같아요. 환경은 나에게 지옥처럼 보입니다. 이야기 6. 운전사. 나는 펩시 트럭을 운전하는 남자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에게 $30,000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돈을 $100,000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블랙잭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는 엄마 때문에 엄마가 죽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점점 지쳐가고 끊임없이 울고 있습니다. 칵테일 웨이트리스는 밤새도록 그를 놀렸고 그는 술을 마실 때마다 $25의 팁을 줍니다. 2시간 만에 그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고 집을 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밖으로 나갔고 10분 후에 나는 내 차로 가서 그가 음주 운전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4시간 만에 그의 엄마가 돌아가셨고 그는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고 아마 이혼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칵테일 웨이트리스의 파란 공을 들고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횡재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한 번에 3만 달러는 큰 돈이고 만약 그가 그런 종류의 돈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것이 그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생각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만큼의 돈을 벌게 되므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매우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마도 이 사람만큼 나쁘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낭비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 7. 딜러. 10년차 딜러입니다. 셋째 날거래 딜러 학교를 갓 졸업했습니다. 나는 타일을 쌍으로 만들어 가능한 한 9개에 가깝게 추가하는 아시아 도미노 게임인 파이가 타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소 $25 게임에서 한 남자는 2시간 동안 25에서 $75를 베팅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3,000를 위해 한 손으로 전체 스택을 슬라이드합니다. 게임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 그는 테이오를 얻습니다. 나는 준을 뽑는다. 게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포켓킹을 갖고 나는 포켓세이스를 얻은 것과 같다. 또는 그가 블랙잭에서 20을 뽑았고 나는 11장의 카드를 뽑아 21을 만들었습니다. 확률은 천문학적입니다. 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손이다. 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중국어로 욕을 했다. 칩은 사방으로 날아가고 그는 목구멍에 손가락을 밀어넣기 시작하고 내 게임 전체에 스스로 토를 유발합니다. 테이블을 닫고 정리를 위해 구덩이에 눕습니다. 셋째 날 거래. 돈과 혜택은 훌륭하지만 업계를 적극 권장합니다. 시간당 30에서 $40를 벌었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카지노 직원이 아닙니다. 카지노 직원은 아니지만 내가 라스베가스에 있을 때 프리몬트 스트리트에서 매우 강렬한 블랙잭 게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었고 연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승리를 2배로 늘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파산합니다. 그들이 그의 칩을 빼앗아가자마자 그는 테이블을 두 손으로 내리치며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뭐야?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싸구려 타이트한 미니 드레스와 7인치 힐을 입은 그의 여자친구는 그 돈으로 버켄 지갑을 사주겠다고 약속한 그에게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한 남자가 우연히 이 화가 난 친구와 마주쳤고 그로 인해 그는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의자가 날아갔습니다. 그가 우연히 만난 친구가 다가와서 이것 좀 원하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밀치기가 바뀌었고 비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이힐이 아픈 패배자의 얼굴을 지나 다른 사람의 머리에 곧바로 던져진 것처럼 나는 가만히 서서 그 투구를 지켜보고 싶었지만 남자친구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나를 끌어당겼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러나자 2명의 분노한 표정의 라스베가스 경찰이 문자 그대로 군중을 해치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9. 직원이 아니다. 직원은 아니지만 카지노에 처음 가봤을 때 블랙잭 테이블 주위를 슬그머니 돌아다녔습니다. 나는 최소 금액인 $50만, $5,000 한 손에 당황했습니다. 편집, 누군가 내가 최대값을 보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억하기 힘들지만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날은 바쁜 날이었고 모두 꽉 찼습니다. 나는 $5,000짜리 테이블 뒤에 앉았다. 나는 한 남자가 계속해서 패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항상 누군가가 이 테이블에 돈을 걸 때 돈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단지 그날의 하이롤러가 되기를 원했는지 아니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눈에 띄게 화를 냈고 들리게도 매우 빨리 피를 흘리며 화를 냈습니다. 그는 마지막 손을 잃었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피트보스가 다가와 그에게 뭔가를 제안할 때까지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고 격찬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큰 바보로 행동했고 3명의 경비원이 다가와 그를 뷔페로 안내했습니다. 나는 그 가게 다리로 수만 달러를 돌려받으려고 노력했다고 상상하고 싶습니다. 네,
블랙잭 테이블이 최소 5,000달러는 아닌 것 같아요. 오피에는 확실히 뭔가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잃을 여유가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진행됩니다. 작은 테이블에서 손실을 본 다음 다시 승리하기 위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추측합니까? 그건 결코 연극이 아닙니다. 이야기 10. 카지노 호스트. 저는 유람선 카지노의 카지노 호스트였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는 것을 보았지만 결코 잊지 못할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크루즈 여행이 끝날 무렵에 도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슬롯에서 그녀를 찾을 것입니다. 그녀는 울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게임을 할 여유가 없으며 모든 것이 그녀의 신용카드에 적혀 있고 말하고 놀고 동시에 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카지노에서 금지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또한 아시아 크루즈 회사에 근무했던 동료들로부터 중국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슬롯 머신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다 잃으면 바다로 뛰어내리기 때문에 항상 구명보트 하나를 반쯤 낮추어 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인생에서 잊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 여성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분명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11. 전직 카지노 직원. 여기 전직 카지노 직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휴식 시간 전에 테이블에서 1시간 20분을 보냅니다. 한 남자는 ATM에 서너 번 정도 갔다가 매번 약 200달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지난번 테이블에 왔을 때 그는 이게 내 현금의 마지막이야. 얘야, 이게 내 집세야 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 50달러를 모아서 800달러로 바꿨습니다. 테이블에 그 사람 혼자 있었는데 내가 야,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집에 가세요. 잘했으니 현금으로 내고 집으로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그는 10분 후에 다시 왔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어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내가 다 가져갔으니 내 신발도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둘째, 내가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내 테이블에 와서 매번 $1,000를 현금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는 총 $4,000를 현금화했습니다. 그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공격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는 블랙카드를 번쩍이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2,000에서 $3,000까지 매우 공격적이었고 패배할 때마다 나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형태로든 나를 존중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피트보스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한 후에 그는 조금 안정을 취했습니다. 내가 테이블을 떠났을 때 한 젊은 여성이 나를 대신했고 그도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손중간에 얼어붙었다. 그가 그녀에게 너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고 그녀는 겁에 질렸습니다. 피트보스가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다가왔고 그는 그를 때렸습니다. 5년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신콤플렉스를 지닌 도박꾼이군요. 그건 좋은 콤보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큰 도박꾼이 되려면 최소한 존경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정말 슬프다. 오피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오피는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해고당하는 일방통행 티켓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자제력이 부족한 것이 분명한 이 불쌍한 사람을 돕고 싶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사람들을 스스로 구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 12. 상한액 딜러. 나는 어느 날 밤 높은 한도를 거래하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마지막 $500 칩 2개를 잃어 약 20분 만에 총 $30,000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알고 수년 동안
그 사람과 거래해왔기 때문에 그의 반응에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의자를 깔끔하고 단정하게 집어넣은 다음 의자 뒤에서 나에게 다가와 자신의 셔츠를 찢었습니다. 그는 $400짜리 라버트 그램을 입고 있었습니다. 버튼이 내 방향으로 날아가고 그는 원시적인 비명을 지른다. 다른 두 선수는 그의 지연된 반응에 너무 겁을 먹어서 놀라서 몸을 숙였습니다. 나는 입을 바닥에 대고 그를 쳐다보고 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배꼽까지 드러낸 채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가 돌아서서 다른 것을 깨기 위해 카지노에서 그의 빌라로 걸어가는 동안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절대 붕괴. 이야기 13. 룰렛 스피너. 룰렛 돌리는 사람은 한 여성이 들어와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수표를 그 여성에게 건네주며 좋아, 내가 이번 달 월세를 얻을 시간이야 라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딜러는 그녀에게 수표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부인, 이 호텔에서는 당신의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 수표를 가지고 가서 집세의 일부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일에서 지불하십시오.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숨을 걸고 즐기는 곳이 아니라 즐거운 곳이다. 이야기 14. 주류 판매점. 카지노는 잊어버리세요. 나는 구멍이 많은 주류 판매점에서 일했습니다. 글쎄, 그것은 술을 파는 스크래치 복권 가게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임대료, 자동차 지불금, 식료품 비용을 모두 긁어내는데 몇 번이나 소비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울면서 다시 찾아와 일주일 동안 매일 $1,000 정도를 쓴 후 돈을 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가씨, 저는 그냥 여기서 일해요. 미안해요. 이야기 15. 친구의 경험. 친구가 라스베거스 카지노에서 일했었거든요. 그는 어느 날 한 여성이 도박을 해서 약 $30,000를 탕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돈은 그녀 가족의 평생 저축이자 모든 돈과 아들의 대학 자금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내 친구가 휴식 시간에 주차장에서 우연히 그 여성과 17에서 18세 정도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완전히 활기가 넘칩니다. 그는 그녀에게 책에 나오는 모든 이름을 부르며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고 이제 그녀 때문에 대학에 갈 수 없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죽었습니다. 이 모든 동안 그의 어머니는 아기처럼 울부짖으며 그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멈추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는 그 아이가 그녀를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육체적인 폭행을 하기 시작했을 때 경비원을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아이가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가는 것을 보았고 아마도 고의로 거의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코에서 피를 흘리며 땅바닥에 누워 그에게 그만하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실망스럽다는 말은 이 상황에 대한 아주 가벼운 말이다. 이것은 비극적이다. 정말 미친 듯이 엉망인 가족 역학입니다. 나는 정말 사이코 꼬마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가족 중 누구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안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오히려 공감이 많이 되네요. 내 마음은 그들에게 갑니다. 이야기 16. 포커 플레이어. 나는 몇 년 전에 카지노에서 포커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10분의 5 놀이 및 홀덤을 플레이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에 걸쳐 같은 사람에게서 거대한 화분 3개를 꺼냈습니다. 매번 내가 그를 이기는 경우였습니다. 그는 폴드하고 나는 승리한 패를 먹습니다. 즉, 다른 플레이어가 폴드할 때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카드를 보여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3번째 큰 냄비를 가져왔고 그에게 재미로 내 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쓰레기 손을 뒤집었다. 그는 스트레이트로 폴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극도로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목청껏 비명을 지르며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내가 좋은 핸들을 갖게 되면 내 레이즈를 콜하고 미친 듯이 펌프질해 경비원이 와서 그를 진정시켰고 그는 진정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제가 고의로 일으킨 것입니다.
나는 곰을 찌르고 이 사람이 정말로 냉정을 잃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내 배팅 중 하나를 콜했고 그 손에는 우리 둘과 다른 한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리버카드에서 화난 남자는 나 뒤에 손을 접고 다른 남자는 배팅하고 이 3번 레이즈를 한다. 다른 사람이 손을 접었고 나는 테이블에 또 다른 형편없는 손을 보여줍니다. 제 생각엔 플러시 드로우를 놓친 것 같아요. 화난 신사가 테이블 위로 뛰어올라 나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경비원은 여전히 가까웠고 그를 포커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펀치를 몇 번 던졌고 우리는 그 모습을 출입구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그를 20분간 무릎으로 목을 눌린 채 바닥에 꼼짝 못하게 눌렀다. 그는 처음 몇 분 동안 화를 냈고 그 이후에는 사과하려고 노력했고 경찰을 개입시키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냉정함을 유지할 수 없다면 포커는 당신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카지노의 작동 방식 때문에 돈을 잃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포커에서는 감정을 냉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화가 났을 때는 허세를 부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야기 17. 포커 딜러. 카지노 직원은 아니지만 대학에 다닐 때 저는 제가 사는 도시와 인근 마을 주변의 여러 유명 바와 시설에서 포커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집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마을의 한 술집에서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매우 눈에 띄는 차량을 운전하곤 했는데 내가 거래하러 도착했을 때 내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일반 플레이어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 정규 선수 한 명이 술에 취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퇴거 조치를 받았습니다. 새벽 3시쯤 짐을 꾸려 차로 가보니 타이어가 모두 긁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길가 지원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를 떠나 택시를 타고 $250를 타고 새 타이어에 $800를 써야 했습니다. 학생으로서 이 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고 업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18. 키오스크 직원. 카지노 직원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아주 잠깐 키오스크에서 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슬롯 머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불법임. 현재 슬롯 머신에는 스핀당 몇 센트 정도의 아주 작은 스핀 배팅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날이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기계에 돈을 버리는 단골 손님이 너댓 명 정도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100% 중독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기계에 대한 최대 배팅은 회전당 $5 정도였으며 하루에 7시간 동안 기계 주위에 매달려 있으면 실제로 합산됩니다. 그들 중 일부는 도박으로 $1000를 탕진한 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질주하거나 집으로 차를 몰고 가거나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동안 허위로 서비스 중단 표지판을 써서 기계에 걸거나 테이프로 붙이는 등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근거는 그들이 기계에 그렇게 많은 양을 공급했다면 곧 다시 뱉어낼 것이고 그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돈을 가져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를 제인이라고 부르자 그녀는 기계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녀는 아마도 $5000나 $10,000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의 90%를 사용하고 나서 다른 기계를 시도했지만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기계를 발로 차며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고용주로부터 돈을 훔쳤고 돈을 모두 돌려받기를 바라며 점점 더 많은 돈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슬롯 머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실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돈을 투자하고 우연히 적시에 승리하는 경우에만 유익합니다. 계속해서 기계에 돈을 투자하면 매번 잃을 것입니다. 이야기 19. 카지노 후원자. 몇 명의 고객이 엄청난 손실을 입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으나 나중에 그들이 차를 몰고 나무에 부딪히거나 입에 산탄총을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승리하는 것을 본 최악의 상황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이든 신사는 평범하고 완전 바보였습니다. 팁을 준 적도 없고 웃거나 인사한 적도 없고 항상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느 날 밤
그가 50센트짜리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는 3개의 잭팟 기호를 누르고 $5,000를 따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축하해 주었고 그의 어리둥절한 표정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기계가 $1,200 이상의 단일 지불금에 도달하면 기계가 잠기고 교환원이 재설정할 때까지 다시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장난감이 작동하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놀려고 계속 버튼을 눌렀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내가 그에게 돈을 지불할 때까지 기계가 회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의 유일한 말은 이걸로 놀아도 될까요? 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기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할 수 있다고 말했고 그는 몸을 움직여 좀비 같은 무아지경 상태로 곧바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그의 대박 상금을 그에게 가져왔을 때 우리가 그의 $5,000를 계산하는 동안 잠시 게임을 중단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는 헐떡이며 화를 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카지노에서 일하는 것은 매우 즐거울 수 있지만 가장 나쁜 점은 당신이 마약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당신의 직업은 사람들이 당신의 제품을 계속 복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마무리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오피는 내가 카지노에서 일할 수 없는 이유를 전체적으로 요약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신은 단지 마약상일 뿐이고 그와 관련된 뭔가가 나와 맞지 않습니다. $5,000를 따고 근육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단지 더 많은 도박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보고 계속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를 여유가 없는 도박은 하지 말고 재미없으면 그만두세요. 그 외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낮이든 밤이든 어디에 계시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